안녕하십니까. 미디어 8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11월 1일이니까 이제 올 한 해도 2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봤는데 대통령의 국회 신년 예산 시정연설이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한 분이 노룩 악수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을 쳐다보지도 않고 손만 접촉하는 정도로 마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국민의 대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왔는데 얼굴을 외면한다는 것은 양식이나 인품, 인격에서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시중에 떠도는 말로 정치인들을 건달에 비유하거나 깡패에 비유하기도 하고, 거기서 좀 더 나간다면 조폭 비슷한 집단이다 이런 이야기도 흔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세간의 풍자들이 크게 틀리지 않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국가기관 신뢰도에서 한 24% 정도가 신뢰를 한다 하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에 16개 그룹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을 때 10년 내내 꼴찌를 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국회입니다. 말하자면 건달, 양아치, 조폭 이런 느낌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는 이 일들이 정말로 험악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눈에 좀 거슬리는 부분은 국민의 눈과 귀를 장악을 한다고 할까, 국민의 눈과 귀를 뺏어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게 생각되고, 그게 국민들한테 혐오감을 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정치 현수막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옥외 광고물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정치 현수막은 무제한으로 하고 아무데나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근데 국민들이 워낙 생활 민원이나 불편 이런 것도 많고 또 정치 현수막을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읍면동 단위로 2개 정도 현수막을 허용한다는데, 사실 그것조차도 없었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현수막이 아니고요, 가짜 평론의 홍수, 정치 팬을 없애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언론의 기사는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보도고 하나는 논평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보도라는 것은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을 윤리 코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개입해서는 안 되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익을 균형되게 또 정확하게 보도를 해주라 하는 뉴스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논평이죠. 논평은 이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이라는 언론의 기본 윤리 코드에 더해서 심층성과 전문성이 더 보태지는 그런 보도 장르가 되겠습니다. 근데 논평은 말이죠, 과거에 주로 전문 언론들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미디어가 다변화되고 매체가 늘어나면서 방송에서의 패널들이 굉장히 정치화되는 현상이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말하자면 전문 언론인에서 정치인 또는 변호사로 변하는 그런 흐름에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선 그 전문 언론인들의 그 어떤 뉴스에 대한 지향은요, 진실과 정의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사회의 이익 또는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진실과 정의를 향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 기본 직업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즘 패널로 대거 등장하고 있는 정치인, 그 가운데는 변호사나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직업 윤리는요, 물론 그분들 나름 윤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직업의 속성이 투쟁, 승리, 권력 쟁취, 좀 이런 험악한 그 지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과 달리 뭔가 투쟁적이고 선동하려는 그런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전선동과 권력 쟁취라든지 또는 상대에 대한 승리라든지 이런 거를 늘 머릿속에 두고 있는 분들이 평론을 한다면요, 이게 자칫하면 가짜 평론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방송평론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발언 내용들을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특정 경우를 보면 대개 어떤 정파성 또는 정쟁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거기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가 아닌 가짜 평론이 우리 사회에 범람을 하게 되면 여론이 오도되고 사회의 건전한 상식이 무너지고 궤변과 거짓말이 진실로 둔갑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여론을 지배하고 정책을 지배하게 되는, 그래서 국가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치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24점짜리 국회에서의 정쟁이 무한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보고 거기서 뭔가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기보다 그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나 정치를 불신하게 되는 풍조를 조장하게 될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짜 평론 역시 가짜 뉴스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나쁜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빨리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책은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당 추천 패널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들의 어떤 상식성, 건전성, 발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점수를 주기가 곤란하잖아요. 24점짜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에 끼어들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당이 추천하는 방송 패널을 최대한 줄여라, 상한선을 정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더불어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기보다는 자기가 공천을 받겠다든지 또는 출마를 하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정쟁의 앞잡이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정쟁의 앞잡이를 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나 또는 정확성이나 이런 부분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고, 전문성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이전 투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정당 추천 패널의 상한선을 정해서 최대한 줄이고, 이 사람들이 향후에 그 국회의원 공천에 신청을 한다든지 출마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한 5년 정도 못하게 엄격한 조치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방송 패널에 나오는 사람은 전문 언론인이거나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꾸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좀 객관적이고 정쟁과는 좀 무관한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사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패널로 활용을 하고, 만약 패널의 인력 풀이 부족하다면 그만 그 가짜 평론을 하는 것보다는 평론 방송 시간을 줄이는 게 좋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노래를 부르든지 아니면 상식, 교양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든지 하지, 가짜 평론으로 낮과 밤을 지새는 그런 이 방송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하루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런 가짜 평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출연을 제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패널로 나와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 현저히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사후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패널을 등장을 시키는 방송사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혹독하고 무서운 평론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다소 과격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는 정상사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정상이 아닌 사회에는 비상한 조치가 있어줘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오늘 칼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